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이 절기상 백로이죠. 백로. 이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이슬이 맺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현재 원주 지역의 아침 기온 17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선선했습니다. 하지만 또 낮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남아 있겠습니다. 이는보다 3도가량 높은 30도까지 한낮에 기온이 오르겠고요. 자, 그런 만큼 일교차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죠. 당분간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만 절기 백로를 기점으로 아침과 낮,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더 커진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또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이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 보건소가 가을철 야외 활동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안내를 했는데요.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023 원주 예술놀이장터 가을 시즌이 오는 10일에 열린다고 하네요. 그 준비 상황도 점검하도록 하죠. 9월 8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수립에 대응해서 철도 SOC 사업 중장기 계획의 수립에 나섭니다. 이 강원도는 철도망 구축 계획의 구상과 타당성 분석, 전략 수립 등의 용역을 진행해서 내년 초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강원철도 SOC 사업의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가 지나는 횡성과 홍천 등 서부 두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주민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이 공청회 대신 해당 설명 자료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달 10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주민들이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추석을 맞아서 이달 27일까지 GS와 선물용 구매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 따라서 감시원 10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농식품 통신 판매 업체와 제조 가공업체, 전통시장, 대형 마트 등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도내 정치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한을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임 최무순 강원 도중에서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교체되거나 중단되거나 변경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시켜 이게 뭐 배달 앱으로 상당히 좀 많은 공을 들여서 이제 런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단 시켜가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종료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춘천에서 배달 덮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김모 씨는 지난달 일단 시켜 앱의 가맹점에서 탈퇴를 했는데요. 6개월 넘게 단 한 건의 배달 요청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0년 일단 시켜를 출시한 이후에 앱의 운영과 홍보를 위해서 올해 7월까지 총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할인 쿠폰에 15억 원, 그리고 홍보에 9억 원 등을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누적된 가입자 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총 12만 3천 명으로 도내 전체 인구의 8%에 불과하고요. 또 이용 건수 또한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3만 2천 건에 그쳤습니다. 저기 일단 시켜 앱 서버의 유지와 보수를 담당했었던 운영업체와의 계약도 해지가 됐는데요. 강원도는 다음 달 15일부로 앱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시켜 런칭할 때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번 또 안내 방송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벌써 이렇게 됐군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또 51억 원을 들여서 개발했던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우리도. 저는 사실 이 앱 이름조차도 좀 생소합니다만은 역시 도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어플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도라는 어플입니다. 강원도가 지난해 4월에 출시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민원 통합 서비스 플랫폼인데요. 국비가 9억 5천만 원이 들어갔고, 그리고 강원도비가 25억 4천만 원, 민간 투자비가 16억 6천만 원 등 이 앱을 개발하는 데만 51억 5천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가입자가 5만여 명이 모였지만 이후에 1년 3개월이 지난 7월 말까지 누적 가입자 수가 13만 명에 그치면서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잦은 버그로 이용자들의 평가 또한 부정적입니다.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를 확인한 결과 평균 별점은 2.3점에 그쳤는데요.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편 토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이제 횡성 지역에 상당한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좀 이야기입니다만은 전기차 업체죠. 디피코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최문순 전임도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횡성의 완성형 전기차 업체인 디피코는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냈는데요. 임금 체불과 이자 연체권이 누적되면서 더 이상 경영을 지속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20년 5월 횡성으로 본사를 이전한 디피코의 경우에는 같은 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생산에 들어갔는데요. 강원도의 전폭적인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에 더해서 정부가 횡성 전기차 클러스터를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하면서 강원도 대표 주력 산업으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는 경영 화물 전기차 국내 수요의 3분의 1을 점유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는데 결국에는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양호석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금을 지니고 있는 관주도의 사업의 특징은 사업 수립 과정에서 구축 단계만 집중한다는 것인데 하지만 판매나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중요하다며 생산과 판매, 유통까지 총체적인 이런 사슬 활동의 중심의 전략을 꼼꼼하게 수립한 뒤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내년도 4월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선수들 지금 이제 몸을 출전 채비를 이제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치 신인들도 속속 정치판에 뛰어들고 있는데 이달 말에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당내 공천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이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긴장감도 많이 돌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 이제 국민의힘 쪽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전에 전체 8개 선거구 중에서 6곳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다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의 현역 의원이 있는 춘천 갑과 원주을 이 두 곳을 중심으로 여권의 신인 주자들이 대거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 갑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신인들의 패기가 아주 상당한데요. 춘천 갑에는 우선 춘천 갑 당협위원장인 국민의힘 노용우 의원이 일찌감치 도전장을 냈고 여기에 3040 세대인 강대규 김혜란 변호사가 뛰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박영춘 전 SK그룹 부사장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조만간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예정인데요. 법조인이나 이렇게 기업인들도 한꺼번에 뛰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여기에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여기는 한기호 의원의 지역구인데요. 철원 출신의 이민찬 중앙당 상근 부대변인이 이미 1년 전인 지난해 6월부터 바닥 민심을 훑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출마를 결심한 허인구 전 지원서장도 정치 신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춘천 갑과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중에서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어디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당내 경선 구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원주을에 도전하는 여권 주자들도 8명이나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부터 1년 넘게 공석을 유지하고 있는 원주을 당협위원장 공모에 김기용 도의회 부의장과 최재민 도의원, 그리고 권희중 박동수 변호사, 안재은 미래교육 아카데미 대표, 윤용호 전 중앙당 대변인, 장승호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와 전병선 전 원주시의원이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당은 최근까지 선거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더 많은 인재 발굴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당협위원장의 선임 결정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네. 원출 같은 경우는 뭐 외부 인사 영입론도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또 허인구 전 지원사장 같은 경우는 원주 춘천 갑을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가 따라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 경선 구도의 변화가 이제 생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춘천의 인구연구소도 열었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의 가짜 뉴스 특위 이제 부위원장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좀 굉장히 놀랄 만한 또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요. 의외로 또 역할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또 예측도 이제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2명인 곳에 그만큼 그 국민의힘 소속 입지자들이 나서기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반대로 그러면은 이 국민의힘 소속의 그 국회의원들이 6명이나 또 돈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대항마를 찾기 위해서 민주당이 또 바쁠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야당으로 총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난번 선거 때와는 달리 경선을 치르는 곳이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정도로 인재풀이 좀 쪼그라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조금 다지는 데 노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김우영 도당위원장은 강릉에 터를 잡았고 동해태백 3척 정선에는 지금 현재 한우현 지역위원장과 또 김양호 전 삼척시장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속초인제 고성 양양에는 박상진 위원장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정치신으로 분류되는 김도균 전 수도방위 사령관도 뛰어들면서 경선이 예상이 되는 곳이고요. 또 홍천행성 영월 평창 유상범 의원의 지역구에는 최근에 허피롱 전 홍천군수가 지역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현재 4개 지역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원주 갑 지역구에는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낙선했었던 원창목 지역위원장이 다시 예열 중이고요. 또 여기에 여준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최석 전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이 함께 있습니다. 순천처럼 하천 양구 을지역구에는요 전성 위원장과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경쟁 중입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더 많은 인재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중앙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지금 국회에서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당내 인재를 찾는 것에 소홀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말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출마를 고민하는 신인들이 대거 등판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새로운 또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의원직을 상실한 이후에 부의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지금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됐는데요. 네. 도의회 부의장에는 횡성의 한창수 도의원 그리고 기획행정위원장에는 영월의 김길수 도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도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부의장과 기획행정위원장 선거를 각각 진행한 결과 단독 후보로 등록한 한창수 도의원과 김길수 도의원이 각각 선출된 것인데요. 한창수 부의장은 초선 의원들의 의견이 의회의 운영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또 김길수 기획행정위원장도 의원들의 고견을 경청하면서 도의회의 위상과 자긍심을 잃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날 김길수 기획행정위원장 대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원주의 하석균 도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독 후보로 등록했다고 합니다만 그 과정이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 과정까지 뭐 이야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도의회 임시회 15일까지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15일까지 열리는 이번 도의회 임시회는요, 조례안 42건을 비롯해서
동의안 7건 등 총 55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조례안들도 좀 눈에 많이 띄고 있는데요. 전에 농산물 활용을 돕는 조례안도 있습니다. 원주의 전창정 도의원은 도내 쌀을 이용한 강원자치도 아침 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요. 또 평창의 최종수 도의원은 김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원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영희 한국여성수련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될 예정이어서요. 이번 도의회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 정치부 이하늘 기자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또 가을철 농작물 수확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 만큼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때인데요. 이럴 때 또 진드기에 주의할 것을 원주보건소가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박다현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특히 요즘에 이제 벌초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 시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좀 주의해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추석을 전후로 벌초, 성묘, 등산과 같이 야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진드기의 경우 4월에서 10월 사이에 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진드기는 풀이 우거진 곳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서 흡혈해 살아가는 생물인데요. 주로 텃밭 작업이나 농작업을 할 때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이렇게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릴 경우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SFTS라 불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쯔쯔 가무시증, 라임병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보건소 곽용석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는 SFTS라 불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과 쯔쯔 가무시증, 라임병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작은 소피 참 진드기가 주요 매개체인 SFTS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고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SFTS는 발열,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 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농작업이 많은 농업인뿐만 아니라 추석을 앞두고 벌초, 성묘, 가을철 등산, 나들이를 가시는 일반인도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이 진드기 매개 감염병도 종류가 여럿이 있다고 해요.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SFTS는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잠복기가 5일에서 14일 정도인데요.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과 구토, 설사와 같이 소화기 증상과 함께 백혈구, 혈소판이 감소되는 증상을 보입니다. 이 누적 치명률은 2013년에서 2022년 기준 18.7%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두 번째 쯔쯔 가무시증은 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되는 열성 질환인데요. 10일의 잠복기가 지나면 발열과 검은 딱지, 두통, 반점상, 발진 등이 발생됩니다. 마지막 라임병은 참진드기에 물려서 감염이 되고요. 오한과 피로감, 두통, 관절통이 생기는데 이 쯔쯔 가무시증, 라임병 모두 누적 치명률은 동일 기간 0.1% 미만입니다. 네. 자, 그런데 잠복기가 보통 열흘 정도 지나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왜 그러지 하면서 또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자,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좀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진드기의 대부분은 인간과 동물에 흡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돼서 며칠 동안, 길면 몇 주 동안 흡혈을 하는데요.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가장 먼저 주의할 점은 손으로 무리하게 당기지 말고 꼭 핀셋과 같은 도구로 깔끔히 제거를 해야 합니다. 제거 후에는 해당 부위를 소독해 주셔야 하고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어서 원주시 보건소 곽윤석 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우리 야생 진드기는 눈에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잘 숙지하여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진드기 활동이 왕성한 4월에서 10월 사이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풀숲이나 덤불 등 진드기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 등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 활동 후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하고 옷을 꼼꼼히 털고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을 하며 외출 후 즉시 목욕이나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람도 사람입니다만은 그 반려견과 함께 또 산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네. 반려견들도 이 진드기 더욱더 위험한 또 상황에 노출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사전에 예방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풀숲 산과 같이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곳에서는 잔디 위에 바로 앉는 걸 피해 주시고요. 반드시 돗자리를 깔고 앉아야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또 야외 활동을 했을 경우 옷은 바로 세탁을 하고 몸은 깨끗하게 샤워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벌초, 성묘, 또 농작업 활동 시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2023 원주 예술놀이장터 가을 시즌이 오는 10일에 열린다고 합니다.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예술가와 소상공인, 또 시민들이 함께하는 행사의 장으로 전시와 프리마켓, 또 다양한 공연 등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원주 예술놀이장터의 정민경 총감독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민경입니다. 예. 네. 자, 원주 예술놀이장터 이게 언제부터 열린 겁니까? 올해가 처음이 아닌 것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이번이 4회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작년에 봄 시즌, 가을 시즌, 올해 봄 시즌에 이어서 이번에 가을 시즌 4회를 맞이했습니다. 봄, 가을 이렇게 계절별로 네. 작년부터 올해가 이번이 벌써 네 번째군요. 예. 네, 맞습니다. 참 어떻게 기획된 행사입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주로 국제음악 축제를 많이 기획했었는데 네. 코로나가 한동안 좀 오래 지속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길이 막히고 지역 문화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는데 네. 그 지역 축제나 행사를 보다 보니 의외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면서 또 소소한 것에 재미를 느끼더라고요. 네. 가장 가까이선 저희 아이부터 제가 그동안 기획했던 국제 행사보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만들었던 문화 기획들을 훨씬 재밌게 즐기는 걸 보고 가장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네. 말이 있듯이 좀 지역적이면서 또 원주에서 하는 행사인 만큼 원주 시민들 또 원주에서 활동하는 지역 예술가와 소상공인들이 좀 상생하고 즐거울 수 있는 행사가 있었으면 하고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뭐 공연이나 전시 그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또 상생도 도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어떤 제품들 또 어떤 예술품들이 이번에 전시가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아트 프리마켓에서는 원주 소상공인으로만 이제 구성된 지역 예술가와 지역 소상공인들이 셀러로 참여하면서 메이드 인 원주를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셀러로 참여하는 원주 소상공인은 총 18개 업체고요. 나무로 만든 소품이나 도자기, 수제 액세서리, 친환경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되어 있고 예. 또 직접 제작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체험도 할 수 있고. 네. 좀 공방들도 이제 많이 또 소개가 되는 거로군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캘리그라피 전시 작품도 준비되고 있다고요? 네, 원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도 신은정 작가님이 계신데 그 외 12명의 작가님들이 같이 캘리그라피 전시를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김숙경, 김현실, 이민영, 복댕이, 키우라, 박하, 백화 등 다양한 작가님들이 참여를 하게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버스킹 공연도 준비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모집했다고 들었습니다. 동아리들과 인디밴드, 하모니카 동아리, 탭댄스. 아주 장르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공모를 열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팀들이 참여해서 깜짝 놀랐어요. 예.
정말 다양한 장르와 많은 공연팀들이 참여했고 7개의 공연팀이 선발되었는데요. 인디밴드 3팀과 또 아카펠라도 있고요. 탭댄스, 전통무용, 클래식 다양한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공연에 목말라 하는 또 지역이 이런 그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번에 깨달았네요. 우리 또 저희 또 KBS도 좀 반성 좀 해야 돼요. 마당만 이렇게 깔아놓으면 정말 많은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이번이 4번째입니다만은 그동안 좀 많은 분들이 방문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첫 회부터 소위 말하는 좀 대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매회 과분한 사랑을 좀 받고 있는데 대충 집계를 내봐도 막 몇천 분이 이제 하루에 많이 참석을 해주셨고 또 이번에 지역 시민들, 소상공인들이 70분 정도가 이 축제에 참여해서 운영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요. 자, 그 장소가 UR 컬처 파크라고 하는데 네. 아직은 좀 생소한 분들 많이 계시고요. 장소하고 네. 정확한 그 행사 일정 시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일요일 9월 10일 일요일 정오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주시 지정면에 있는 UR 컬처 파크라는 복합 문화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요. 네.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과 넓게 펼쳐진 잔디에 공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입장료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알겠습니다. 음료는 드셔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행사 좀 잘 마무리하실 때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예술놀이장터의 정민경 총감독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